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올림픽 특집 나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어떤 종목이죠? 이번 종목은 탁구입니다. 아, 탁구 하면은 또 우리 리분희 선수 생각나는데. 네, 한국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여기도 또 많은 엄청... 분들이 보셨겠지만, 영화도 나와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리분희 선수를 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리분희 선수도 근데 나이가 지금은 한참 많겠죠? 그렇죠. 이게, 그때가 언제였나요? 리분희 선수가 단일팀을 한 게 19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 지바에서 네. 했던, 와, 91년, 몇 년 전이야? 와, 25년 전. 25년 전 얘기죠. 네. 그때 20살, 20몇 살 이렇게 됐을 테니까, 지금 이제 완전 중년 40대 네. 후반에 가까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장애인 체육 네, 무슨 협회장을 맡고 있다고 장을 하는데. 맡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명 출전하나요, 탁구에? 네. 북한 탁구는 이번에 남자 팀은 출전하지 않고요. 여자 3명만 출전합니다. 남자는 출전 안 해요? 네, 아마 출전권 따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찾아봤는데 정확한 결과를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네.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출전권 못 땄으니까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제 유도에서도 세계 랭킹은 낮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메달을 따고 그러잖아요. 네네. 북한이. 그래서 탁구도 마찬가지로 세계 랭킹에 비해서는 실력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그렇게 자주 출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랭킹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북한 선수들이 대회 출전하면 흔히 다크호스로 지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랭킹은 낮은데 실력이 좋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계 랭킹 한 50인데 20위권 선수들을 막 꺾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선수들은 다크호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세계 랭킹 이거 매기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문제가 좀 있긴 있네요, 이게. 정확한 랭킹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다른 종목처럼 기록 경기라면, 기록을 가지고 랭킹을 매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탁구는 상대적인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기록 경기가 아니어서 약간, 그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쩔 수 없다니까, 넘어가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한의 선수들 랭킹을 살펴보면, 2016년 8월 현재 리명순이라는 선수가 37위, 김송이라는 선수가 50위, 리미경 선수가 69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인 거죠? 그렇죠. 이 세 명이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37위, 50위, 69위면은 상당히 낮은. 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더 핑퐁이라는 탁구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네. 작년 기사긴 하지만 2015년 8월 6일자 보도에서 국제 대회 참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세계 랭킹이 북한 선수들에게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실제 리명수 선수의 경우에는 세계 랭킹이 30위권이지만 국제 대회에 좀 더 출전했다면 10위권도 충분히 가능한 실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감안하면 지금 이제 북한 선수들의 랭킹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한 20위 정도는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20위씩.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수들이 역대 전적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대회 같은 데서. 네. 리명순 선수와 리미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여자 단체전 동메달 땄어요, 북한이. 8강에서 한국을 꺾고 4강에 진출했었는데 4강에서 이제 중국을 만나가지고 무릎을 꺾게 되는데. 중국의 만리장성을 또 못 넘었군요. 거기는 워낙 높다 보니까 탁구에서는 정말 거의 절대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메달 따게 됐는데요. 어찌됐건 한국의 선수들 랭킹이 거의 10위권입니다, 현재. 10위권에서 2위권인데 네. 그때 그 선수들을 꺾고 단체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동메달을 땄었고, 김송이라는 선수는 작년에 있었던 21세 이하 평양 오픈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게 국제대회인가요? 평양 오픈이? 네, 평양 오픈이 국제대회긴 한데
세계 랭킹이 아주 높은 선수들이 출전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어느 정도 랭킹 된 선수들이 출전한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어쨌든 우승을 했다. 뭐 아예 못하는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이번에 그러면 탁구는 언제 열리나요? 예, 탁구는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이렇게 네 종목이 있는데요. 네. 예, 북한은 여성만 출전하다 보니까 여자 단식과 여자 단체전을 출전하게 됩니다. 네. 여자 단식 개인전은 8월 6일 날 예선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10일 날 3, 4위 결정전 및 결승전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북한 선수들이 준결승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8월 10일까지 단식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출 못한다면 그제 끝나겠죠. 여자 단체전은 8월 12일 날 시작돼서 16일 날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네. 그, 여자 단식, 단체전, 남자, 이렇게 있는데, 원래 탁구에 혼합복식이라고도 있지 않나요? 남자, 여자 섞여서 이렇게 복식으로 치는 거? 맞습니다. 북한이 아시안게임에서 혼합복식에서 금메달 땄었죠. 김혁봉, 김정 선수가 출전해서 금메달 땄었는데, 예. 올림픽엔 정식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올림픽에는 혼합복식이 없어요. 이상하네. 왜 그럴까? 그냥 금메달 하나 더 줘도 될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탁구에는 금메달이 88년도, 탁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게 1988년도인데, 예. 그때부터 금메달 4개가 배정돼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이렇게 있었는데, 복식 경기가 단체전으로 바뀌고, 단식은 그 단식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처음부터 혼합복식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금메달을 5개를 줘야 되는데 4개만 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혼합복식이 지금 세계에서 최정상급인데, 아깝네요. 이게 좀 아쉽게 됐죠. 네. 야, 아무튼, 그러면 그 북한 탁구의 역대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올림픽의 성적이? 네. 말씀드렸듯이 1988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메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중국이 금운동 10승 경우도 많아서 한 나라당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쿼터 더 만들 정도로 중국이 휩쓸다 보니까 아예 중국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단식에는 한 나라당 2명밖에 출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1, 2, 3등을 다 중국이 휩쓸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2명만 출전할 수 있게 됐고요. 어찌됐건 이런 이제 과정에서 북한이 메달을 따긴 땄습니다. 지금까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땄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리브니 선수. 네. 우리에게 유명한 리브니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여자 단식과 복식 이 각각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김향미라는 선수가 여자 단식 은메달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뭐 결승에서 중국 선수에게 패했었죠. 아우, 그놈의 중국 선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식에도 이제 2명밖에 출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단식 출전한 선수는 리명순 선수와 김송희 선수입니다. 리명순 선수가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선수에게 만약에 좀 기대를 해본다면 이 선수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리미경 선수는 그럼 복식에 이제 출전하는 복식이 아니라 단체전이죠. 여자 단체전. 예. 그러니까 그 5경기 중에서 3세트를 먼저 이기면 이기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복식이라는 게 아니고 단체전은 다른 거예요? 복식과 단체전은? 네. 복식은 그 2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단체전은 2명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각각이 단식을 하는 거죠.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선수가 2경기를 하고 한 선수가 한 경기를 하는데 참 규칙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네.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탁구 규칙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서. 맞아요. 옛날에는 뭐 그 5점씩 돌아가면서 서브를 넣는데 뭐 그것도 바뀌고. 네, 그것도 바뀌고 그리고 21점 내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11점으로 바뀌었고 뭐 서브권이 있어야지 뭐 점수 올라가고 뭐 이런 아주 예전에 그랬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진 않고 뭐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 싶고요.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근데 탁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서브권 있을 때 점수 낼 수 있는 그 규칙 때문에 경기가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가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규칙을 많이 바꾼 것도 있습니다. 배구는 아직도 그 있지 않나요? 서브권이 있어야 점수를 먹는? 배구도 아니요, 바뀌었나요? 배구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배구도 그래서 15점에서 25점으로
바뀌어 올라갔었죠. 제가 스포츠의 원형 문외한이라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무튼, 그래서 탁구, 중국이 이제 만리장성의 장벽을 쌓고 있지만, 그래도 네. 여기에 또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이번에 3명이 출전해서 도전을 하는데, 네.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아니면 메달을 딸 수 있을지,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했을 때 북한이 금메달 따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무리 봐도. 뭐 어렵기야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네, 그런데 대진운에 따라서 이 메달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니까 일본 선수들도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통의 강호들이 있으니까 그 강호들을 어떻게 잘 빠져나가서 빠져나가면서 결정적인 때 이기게 되면 이제 메달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